안녕하세요. 주치의처럼입니다. 오늘은 치매,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중요한 건강 정보까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치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막상 치매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치매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를 말합니다. 건망증은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로, 예를 들어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잠깐 잊는 것이고, 치매는 열쇠의 쓰임이나 열쇠라는 개념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일상생활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건망증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기억이 안 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애써 기억하려 하지만,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뭔가를 잊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망증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억을 잃고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잘하던 일도 갑자기 못하게 되고, 간단한 계산이나 시간 감각도 흐려집니다. 가족들의 얼굴이나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우도 생기고, 심하면 자기 집이나 동네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깜빡한 수준이 아니라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와 건망증은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건망증이 생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관리를 시작하면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변 가족들의 관심입니다. 환자 본인은 처음에는 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지인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초기 신호를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치매는 혼자 싸워야 하는 병이 아닙니다. 함께 손을 잡고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 안에 물건을 넣어두고 그 사실을 잊는 건 건망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을 넣은 기억뿐 아니라 냉장고의 사용 목적이나 문 여는 방법까지 헷갈린다면, 이는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라 치매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망증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 기억이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는 누가 힌트를 줘도 기억을 되살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에서 두 증상은 구별이 되며, 일상에서 가족들이 자주 관찰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조기 발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말수가 줄거나 혼잣말이 많아지는 경우, 또는 평소 하지 않던 행동을 자주 반복할 때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주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의 경우에는 감정 변화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과 달리 쉽게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불안해하거나 의심이 많아지는 것도 흔한 변화입니다. 이런 모습은 환자 본인도 힘들지만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무시하거나 혼내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기억력의 저하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 했던 일이나 누군가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집니다. 처음에는 약속을 깜빡하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을 못하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일정이나 친숙한 사람의 이름까지 잊게 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이러한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변화와는 다릅니다. 나이로 인한 변화는 보통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는 경우가 많지만, 치매로 인한 변화는 힌트를 줘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일에 대한 기억은 더 빨리 잊어버리고, 오래된 과거는 상대적으로 잘 기억하는 특징도 있습니다. 예전 이야기는 잘하는데 아까 먹은 점심 메뉴는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려 하거나 익숙한 길에서도 방향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다니던 시장길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반복된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의 기능이 점차 저하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대화 중 같은 말을 반복하고 말을 하다가 문장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말이 분명했지만 요즘은 말끝을 흐리거나 단어를 자주 틀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이 역시 치매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판단력과 집중력도 함께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결정조차 내리기 어렵고 계산이나 지출 관리가 어려워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잘못 받았는데도 알아채지 못하거나 평소 하지 않던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증상들은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순서나 강도가 다를 수 있지만 일상생활에 서서히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가족이나 지인이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본인이 변화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말투, 행동, 반응 속도 같은 작은 변화에서도 이상 징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나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전과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는 갑자기 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증상을 빨리 알아차리고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받으면 약물 치료나 인지훈련, 생활습관 개선 등으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치매는 단지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습관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깔끔하던 분이 갑자기 청결을 신경 쓰지 않게 되거나 매일 하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이 불규칙해지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가족들이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도 치매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행동이 달라졌다고 느껴진다면 반드시 기록하고 전문가와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기억력 저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깁니다. 특히 평소에 잘하던 일이나 익숙했던 행동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실수가 잦아지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실수나 피로로 넘기기 쉽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잘 다니던 집 근처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던 중 갑자기 어떤 상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당황해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하던 요리를 하다가 재료 순서를 잊거나 불을 켜놓은 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 행동들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할 때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전에는 외출할 때 복장을 깔끔히 챙기던 분이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나오거나 옷을 겹겹이 입고도 춥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뇌의 판단 기능과 체온 조절 감각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간단한 문제 같아 보여도 이는 치매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청소나 세탁 등 가사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것도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청소기를 꺼내놓고 작동법을 잊거나 빨래를 하다 세제 양을 잘못 조절하는 등의 사소한 변화들이 반복되면 일상 전반에 혼란을 주게 됩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뇌의 여러 기능들이 함께 저하되며 점차 복잡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병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이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심코 지나친 행동 하나가 사실은 치매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행동이 반복될 때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진단을 받으면 비교적 완만한 단계에서 치매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감정 변화와 성격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평소와 달리 예민해지고 짜증을 자주 내는 모습 또는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를 넘어서 치매의 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 온화하고 다정하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치매로 인해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상황에서도 갑자기 크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또한 성격 자체가 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갑자기 말이 많아지거나 반대로 사교적이던 사람이 혼자 있으려 하고 사람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치매가 감정뿐 아니라 성격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정 변화는 우울감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본인이 이전과 다르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불안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울거나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해지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를 단순히 기분 문제로 보지 말고 치매 증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때로는 피해 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하지 못하면서 가족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거나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은 가족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이는 뇌 기능 저하로 인한 착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감정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감정과 성격의 변화는 단순한 기분 차이로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되고 강도가 심해진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는 환자도 스스로 어쩔 수 없다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이 안정감을 주는 태도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반응한다고 다그치거나 몰아세우기보다는 감정을 공감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 변화와 성격 변화가 나타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반응입니다. 환자 본인은 이러한 변화가 왜 생기는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지나치게 놀라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다가가서 말을 천천히 건네고 차분한 목소리로 감정을 안정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유도하고 환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변화는 반복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밥을 먹었는데도 밥을 안 먹었다고 주장하거나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잊고 계속 찾는 모습도 반복된다면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적인 행동은 단순한 건망증과 다르게 기억이 저장되지 않거나 금방 사라지는 치매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사교적이고 활발하던 분이 갑자기 사람을 만나기를 꺼리거나 말수가 줄고 혼자 있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줄어들고 무기력한 모습이 계속된다면 우울증과 함께 치매 증상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들이 자주 말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대화, 좋아하던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깁니다. 단순한 깜빡임을 넘어서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거나 익숙한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매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되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울려도 전화를 받아야 하는지 헷갈려 하거나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끄는 것을 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돈을 계산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잔돈을 거스르지 못하거나 물건 값을 잘못 계산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불어 시간이나 장소를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며 어디에 있는지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혼자 외출했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치매 초기에는
간단한 길도 헷갈리게 되어 집을 못 찾는 일이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빨래를 돌리려다 세제를 넣지 않거나 음식을 하려다 불을 켜놓고 까먹는 일이 생깁니다. 이처럼 판단력이 떨어지면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스불이나 전기 제품처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서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변 가족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획을 세우고 순서를 정해 일을 처리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예를 들어 외출 준비를 하면서 옷은 입었는데 양말을 신지 않거나 양말은 신었는데 신발을 들고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끊기고 다음 행동을 잊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는 뇌에서 명령을 처리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가족들은 이런 변화를 단순한 건망증으로 여겨 지나치기 쉽지만 반복적이고 점점 심해진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약 복용 시간이나 용량을 헷갈려하는 경우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초기 증상으로 의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 속 작은 변화라도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는 것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환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기록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작은 변화라도 메모해두면 병원 진료 시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조기 진단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도록 늘 함께해주는 가족의 따뜻한 관심입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언어 능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하려고 해도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문장을 매끄럽게 이어가지 못해 대화가 자주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변화는 환자 본인도 당황스럽고 가족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죠. 치매로 인한 언어 능력 저하는 처음에는 특정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컵을 말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그거 있잖아, 물 마시는 그것처럼 말이 흐려지고 단어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단어 찾기가 어려워지면 대화가 자꾸 끊기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유추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또한 말의 순서를 헷갈려 하거나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게 그러니까 하며 멈추고 뒷말이 생각나지 않아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의 흐름이 자꾸 끊기면 본인도 자신감을 잃게 되고 점점 말을 꺼내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치매 환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어 선택뿐 아니라 문법적 구조에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밥을 먹었어요 라는 문장을 먹었어요, 밥을 혹은 밥이 먹어요처럼 말하거나 아예 전혀 관련 없는 단어를 섞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소통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무슨 요일이야? 라고 묻고 몇 분 뒤에 같은 질문을 다시 하거나 설명을 들었는데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묻는 경우입니다. 이런 반복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인지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능력의 변화는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중간에 끊기고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짧고 쉬운 문장을 사용하고 말을 할 때 시선을 맞추며 천천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가 말하려는 내용을 억지로 끌어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기다려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야? 처럼 유도 질문을 하거나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라고 말해주면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조금씩 말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말이 어눌해지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이 느려도 중간에 끊지 말고 천천히 끝까지 들으려는 노력이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또한 대화 중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그치기보다는
다시 부드럽게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소통을 통해 환자가 위축되지 않고 스스로 말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시공간에 대한 인식 능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잘 다니던 길도 갑자기 헷갈리거나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큰 혼란을 주고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시공간 인식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시간을 정확히 파악하거나 공간을 이해하는 능력이 약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과 오후를 혼동하거나 요일과 날짜를 잘 기억하지 못해 약속을 놓치거나 일정을 반복해서 묻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평소에 자주 가던 마트나 병원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헤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기억력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뇌의 공간 감각이나 시간 감각을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들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려 길을 잃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이 밤인가? 라고 묻는 등 현실 인식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치매 환자 중에는 익숙한 집 안에서도 방을 헷갈리거나 화장실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집 구조가 복잡하거나 가구 배치가 자주 바뀌면 이런 혼란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 이사한 집이나 낯선 장소에서는 방향 감각을 거의 잃어버려 공황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이러한 환자의 변화를 처음에는 잘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꾸 일정 시간대에 행동이 반복되거나 외출을 하려다가 멈칫하고 주저하는 모습이 늘어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방향을 자주 틀리거나 익숙한 장소에서도 헤매는 경우가 반복되면 시공간 인지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환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출 시에는 혼자 두지 말고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다니도록 하고 주소나 연락처가 적힌 이름표를 옷에 부착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집 안에서는 위험한 곳에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에 자물쇠를 다는 등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를 무조건 제지하거나 다그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딘지 모른다는 사실이 매우 불안하고 무섭기 때문에 자꾸 길을 잃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또 그래? 라고 다그치면 환자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겪는 환자에게는 친숙한 환경을 유지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 안 가구 배치를 자주 바꾸지 않고 환자가 자주 보는 시계나 달력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주 가는 장소나 물건에는 이름표나 간단한 안내 문구를 붙여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환자의 일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치매는 기억력이나 판단력뿐만 아니라 감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평소 온화하던 사람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이유 없이 울거나 웃는 일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 변화는 치매의 또 다른 중요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감정 변화가 생기는 것은 단순히 기분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뇌의 특정 부위가 손상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엔 잘 참고 넘기던 상황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사소한 일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불안이나 우울감이 치매 초기부터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자꾸 흐릿해지거나 실수를 반복하면서 환자 스스로 불안해지고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왜 이럴까라는 자책과 함께 우울한 기분이 깊어지고 결국 말수가 줄거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피해망상처럼 보이는 행동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물건을 치웠는데 누가 훔쳐갔다고 하거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환자가 느끼는 불안과 혼란이 표현된 것일 뿐이며 고의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고 때론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 변화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다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야라고 바로잡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공감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환자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환자에게는 큰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은 환자의 감정 기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웃거나 울더라도 왜 저래? 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감정 변화가 심할 땐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밝고 부드러운 음악을 틀어주거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도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환자의 감정 변화는 가족에게도 큰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가족 스스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족 상담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와 가족 모두가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함께 버티는 힘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감정 변화가 약물의 영향일 수도 있으므로 이상 행동이 계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에 따라 약물 조절이나 상담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치료를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감정 기복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고 환자와 가족 모두가 조금 더 편안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치매가 시작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호와 증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력 저하, 말이 잘 안 나오는 느낌, 길을 헷갈리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증상들이 사실은 치매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조금이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하는 것이 치매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남은 시간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 혼자 힘들지 않도록 곁에서 함께해주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걱정되는 변화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잠이 얕아지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